같이 사업하려고? 처제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야? 매일 친정에만 잘하고 그만큼 시댁에 잘해봐라. 내가 시댁에 못하는 게 뭔데? 신우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더니 말도 없이 1시간 만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나갔어.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내 동생 시급도 최저 시급이고 말도 안 되는 돈 받고 일해. 당신 친정에 돈 가져다 주려고 일하는 거지? 결국 또 친정이지. 돈 벌어주는 거 매번 친정에 나눠 쓰고 정말 싫다. 우리 가정을 택하던가 친정을 택하던가 하나만 선택해. 아니 내가 무슨 돈을 친정에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시댁에 갈 때마다 밥 사고 장 봐서 가고 하는 돈은 왜 당연한 거고, 내가 우리 집에 쓰는 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말하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신랑이 친정 돈 문제로 예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신랑 월급으로 아빠가 차 사고 났을 때 현금이 필요했고 친정에 500만 원 보태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딱 한 번 그랬는데 신랑은 그때부터 제가 친정에 돈 보태주는 사람처럼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말고는 한 번도 몰래 친정에 돈을 들이거나 가서 돈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랑은 그걸 가지고 매번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엄마 아빠가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갚아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신랑은 친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계속 타박을 줬어요. 내가 당신이 친정 식구들 만날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또 나 모르게 돈 벌어서 친정에 보태줄까봐. 당신은 친정에 돈 들이려고 일하는 거야? 아님 우리 살림에 보태려고 일하는 거야? 당신이 일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가서 밥 먹자 해도 싫어하잖아. 당신이라면 일요일 하루 쉬는데 쉬는 날 점심 저녁밥 차리고 치우고 하고 싶겠어? 그리고 시댁에 가면 나만 일하잖아. 당신도 시어머니도 방에서 누워만 있고 친정에 가봐. 나도 쉬고 있고 친정엄마가 밥 다 해서 주는데 당신이 나라면 시댁에 가고 싶겠냐고. 그냥 네가 시댁이 싫은 거잖아. 변명하지 마.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친정이랑 인연 끊어. 매번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것도 지겹다. 우리 시댁 근처로 이사 가자. 친정 근처에서 사는 거 싫어. 당신은 매번 주말마다 심심하면 시댁 가자고 하면서 왜 친정에는 못 가게 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사 안 갈 거야. 여기서 살 거야. 왜 당신이 마음대로 다 정해? 나는 이사하기 싫어. 신랑은 계속 친정이랑 연 끊어라, 시댁 근처로 이사 갈 거다, 집을 팔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모든 결정을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홧김이 하는 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싸운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와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은 제대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본인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신랑 명의로 된 집이라 신랑이 계약을 해버리니 답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신랑이랑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집을 내놨어? 당신 마음대로?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왜 만들어? 당장 어디로 이사 갈 건지 대책은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정말 너무한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친정 식구들이랑 더 이상 엮이는 거 싫다고. 당신도 선택해. 나인지 친정 식구들인지. 신랑이랑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냉전 상태가 이어졌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요.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신랑은 제가 자기 말을 듣고 시댁 근처로 이사 가길 원했고 저는 계속 싫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좋아하는 차도 나와서 한 박스 샀으니까 가게 잠시 손님 왔을 때 와서 가지고 가렴. 내가 허리가 아파서 거기까지는 못 가져다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3시쯤 잠시 시댁으로 갈게요. 시모가 과일 줄 게 있다고 불렀고 시댁 가는 길에 회사에 있어야 할 신랑이 시댁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연히 신랑을 봤는데 어떤 남자랑 웃으면서 이야기하길래 누군가 싶었어요.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신랑이 시댁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솔직히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조심히 신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신랑이랑 그분은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부동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랑이 이번엔 나 몰래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궁금했고요. 집도 마음대로 팔아버린 신랑이니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시댁에 들렸다 나오는 길에 같은 부동산에 들어가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3시경에 오신 분요, 저희 신랑인데 어떤 걸 알아보러 왔나요? 집 매매한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아, 그분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 근처 상가를 알아보시던데요. 분식집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20평 정도로 학원가 중심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고 조만간 계약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네? 분식집을 한다고 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가게를 하려고 상가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신랑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도 저한테 일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아내로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분식점이라뇨. 지금 하는 분식집이 매출이 신랑 월급보다 많았는데 왜 거기를 팔고 굳이 시댁 근처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랑은 정말 급하게 집을 팔고 한 이유가 여기 상가 계약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아파트 근처에 상가에 매물이 나왔고 우리 분식점이 인기가 많아지고 신랑 월급보다 더 많은 이윤이 남자 신랑은 본격적으로 가게를 확장해서 장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한 거였어요. 이 모든 걸 신랑은 시어머니랑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날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랑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가게 폐업해. 그리고 처제는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고 당신이랑 처제랑 같이 일하는 거 나 싫으니까 그렇게 해. 내가 다 알아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신랑은 계속해서 폐업하라고 하고 친정동생이랑 일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듯 말했어요. 나는 당신 말대로 하기 싫은데 가게는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야. 당신이 왜 간섭하는데? 내 동생이 훨씬 일 잘한다고 배달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늦게까지 하려고. 동생에게 오후타임은 전담으로 맡길 생각 중이야. 당신이 간섭할 문제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마. 집도 당신 마음대로 팔았잖아. 내가 처제 와서 일하는 게 싫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친정이랑 거리를 두라고 몇 번이나 말해.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폐업 준비나 해. 신랑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의 이런 모습이 너무 괘씸한 나머지 친정동생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도 확 늘려버리고 저녁 타임도 운영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는 제가 하고 오후 배달은 동생이 하는 걸로 동생이랑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신랑처럼 통보를 했고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노발대발 성질을 내더니 급기야 가게 문을 막고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번도 가게에 온 적 없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당신 당장 이 가게 때려치우고 집으로 들어와. 당신은 남편 말이 우스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친정이랑 연 끊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신랑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겠어? 우리 아들이 알아서 더 좋은 곳에서 너 장사할 수 있도록 새 가게도 해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 저는 한 번도 신랑한테 가게를 옮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가게인데 제가 왜 신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가게를 다시 하라고 하시면서 저는 뭐 가서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왜 폐업을 강요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보다 똑똑한데 다 알아보고 더 좋은 조건이니까 폐업하라고 하지. 그리고 신우는 일 못한다고 못 시킨다면서 네 동생은 데리고 와서 일 시키니? 이러려고 우리 딸은 양파만 까라고 했어. 저희 동생은 하루에 양파랑 마늘 100개는 다듬어요. 신우처럼 10개 하고 손 아프다고 말도 없이 집에 가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은 안 합니다. 비교할 사람이랑 비교하세요. 저희 동생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가게 접어. 알았어? 내가 더 난리를 쳐야겠어. 처제도 당장 나가. 우리 가게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모도 나보고 가게를 옮기라고 신랑이랑 같이 난리를 치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게를 폐업해서 아들이 가게 오픈하면 그거 도우라고 난리 피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상가 구경 다니고 가게를 옮기네 마네 하는데 제가 왜 그들의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만만하신가 봐요. 저 이 가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일궈낸 가게입니다. 제가 왜 이 가게 이 자리를 포기해요? 단골 손님도 많아진 이 상황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게 뺄 일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서 절대 이 가게를 남에게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있는 이 가게를 왜 빼? 장사 잘 되는데. 이 가게는 동생 주면 되지. 동생이 이 자리에서 카페 차려서 할 거야. 떡볶이랑 커피랑 같이 팔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은 그냥 내가 새로 알아본 곳에 가서 일하면 돼. 이 주변에 카페만 8곳인데 잘 알아본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신우한테 여기 줄 생각 없어. 내 가게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내 동생한테 인수해주기로 정했다고. 당신은 따라만 오면 된다는데 왜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 동생도 좋고 당신한테도 좋은데 왜 싫다고 해.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다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야.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도 저는 가게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동생도 나와서 제 일을 도왔고요. 그러자 신랑이 와서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시위하고 입구를 막으며 영업박애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가게 폐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처제 이제 집에 가. 우리 와이프 친정 식구들이랑 엮여서 좋은 일 없으니까 없는 딸이라 생각하고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려 시댁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 그때 그 상황이 참 웃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에 대해 두려워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그동안 집안일에 충실하고 아이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적으로 지내서 그런지 남편이 참 대책 없이 강요하더라고요. 저희 동생에게 막말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이혼을 결정했고요. 저는 아이 데리고 친정 부모님 계시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분식점은 다른 분에게 넘기고 친정 부모님 댁 근처 대학가 앞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제 이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된 부모님은 이혼하길 잘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셨고 동생은 같이 시작하자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마.
엄마도 아빠도 도와줄게. 동생도 다 같이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가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친정동생이랑 친정엄마랑 셋이서 힘을 합쳐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아빠랑 제부가 도움을 줘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처음에는 단골 손님도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자 이전 가게의 매출의 5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전 가게도 제 양념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혼자 오다 보니 배달이 힘들었죠. 하지만 동생도 있고 친정 엄마도 피크 타임에는 도와주시니 훨씬 더 매출이 잘 나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학가 앞이라서 배달 주문도 매달 늘어났고요. 일이 잘 풀리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폐업을 강요했던 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에게 무조건 폐업하고 시어머니 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을 하자던 신랑은 신우랑 시어머니랑 저희 가게 상호랑 비슷하게 메뉴는 똑같이 분식집으로 오픈했습니다. 신랑은 기본적인 레시피는 알고 있었어요. 초창기 때 제가 알려준 레시피를 믿고 일을 시작한 거겠죠. 하지만 장사가 레시피만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신랑이랑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수입이 잘 나오자 매우 쉽게 돈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요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망했어요. 월세는 높은데 매출이 나오지 않자 반년을 채 못 넘겼다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이지만 잘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나와서 시작한 사업이 망하자 신랑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저를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당신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내가 당신 가게 가서 일할게. 이제 나 다른 곳에 취직도 안 되고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으니 나를 찾아오네.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아이도 잘 키우고 나 장사도 잘해.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왜. 난 우리 식구들이랑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도 당신 식구들이랑 잘해봐. 아니야, 정말 내가 무지했어. 당신처럼 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 엄마나 동생 말 안 듣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잘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우리 엄마 말만 듣고 일을 망쳤네. 나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니, 싫어. 당신 고작 우리 친정에서 500만 원 빌린 걸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 당신이 이제 신용불량자라며? 그런데 왜 나한테 당신 빚까지 갚으라고 그래? 싫어.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신랑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 집 담보대출과 신랑의 신용대출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망하고 나니 신우는 인연을 끊고 시댁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신랑은 시어머니랑 연 끊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어디서 들었는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니? 나는 안 봐도 된다. 우리 아들이 나랑도 연락이 안 되고 혼자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다 내가 잘못했다. 딸도 연락이 안 되고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다 네가 분식집 하면서 우리 아들이 헛바람 들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한 번만 받아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시는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집 팔고 저랑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이 가게 계약하고 저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남자랑 더는 살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도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랑 마주치는 것도 싫었고 가장 중요한 건
신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둘 사이에는 믿음이 없었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매일 싸우는 부모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맞는 친정 식구들이랑 일을 하고 아이도 같이 키우니 훨씬 더 일도 생활도 재밌어지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가게가 입소문이 나자 체인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신랑은 막노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와 문자로 우리 아들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